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40대 싱글녀입니다. 전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팔자가 세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자랐는데요. 제 사주팔자가 남편 복, 자식 복도 없고 험난한 인생길을 뭐든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는 아주 힘들고 피곤한 팔자라고 동네 점쟁이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때문인지 엄마는 늘 어린 저에게 어디 가서 나대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절대 튀는 행동 하지 말고 조신하게 얌전히 있는 듯 없는 듯 있어. 항상 몸가짐 조심하고 특히 남자 조심해야 된다. 뭐? 웬 남자 조심? 말도 안 돼. 너는 남자 복이 없어서 제대로 된 남자 대신에 어디서 이상한 놈들만 꼬일 거라더라. 그러니까 네 멋대로 연애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 알겠니? 흥, 멋진 남자가 나타날지 이상한 놈이 꼬일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엄마 말대로라면 난 이 예쁜 얼굴로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결혼도 아예 못하겠네? 까불지 말고 얌전하게 있으면 대학 졸업한 다음에 엄마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준다니까. 요즘 세상에 나더러 중매 결혼을 하라고? 아, 난 싫어. 그럼 어떡하니? 너 팔자가 세서 개떡 같은 남자만 꼬일 거라는데.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나는 멋진 남자 만나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멋진 사랑할 거야. 이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영화처럼 멋진 사랑을 꿈꿔왔는데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던 해에 드디어 저에게도 이상형의 남자가 운명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저와 결혼을 했던 제 전 남편이었죠. 남편은 홀친한 키에 얼굴도 잘생겨서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어요. 남자 복 없다던 제가 이렇게 멋진 남자랑 사귀게 되다니 그놈의 사주팔자 완전 엉터리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과는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으니 점쟁이 말이 맞긴 맞았나 보네요. 아무튼 처음 만났던 그때는 눈에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서 제 눈에는 남편만 보이고 제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으로 꽉 차 있을 정도로 남편에게 푹 빠졌더랬죠.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은 같은 대학의 선배였는데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어른들에게 예의도 무척 발라서 연애라면 무조건 반대하던 엄마의 마음까지 단번에 돌려놓을 정도였어요. 엄마, 어때? 오빠 너무 괜찮지 않아? 어른한테 깍듯하고 매사에 반듯한 게 괜찮긴 하네. 엄마, 이래도 내가 남자 복이 없어? 어? 엄마 말 믿었다가 하나뿐인 딸내미 처녀 귀신 될 뻔했잖아.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그 점쟁이 노인네 완전 사이비였나 보네. 이렇게 훤칠한 사위를 보게 생겼는데 남자 복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그치? 엄마와 저의 바람대로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이름만 대면 모두 알만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더니 곧바로 저에게 청혼을 하더군요. 돌아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능력 있는 남편이 생기게 되다니 행복으로 가는 탄탄대로를 확실하게 보장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때의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였죠.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며칠 전의 일이었는데요. 남편이 뜬금없이 제가 태어난 시를 묻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생년 월일은 내가 다 아는데 태어난 시간을 몰라서 말이야. 우리 자기 몇 시에 태어났어?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생년월일시를 물어본다는 건 역시 사주팔자 관련된 뭔가를 하려는 것일 테니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아마도 궁합을 보시려는 거구나 짐작은 했습니다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태어난 척 남편에게 물었죠. 어? 태어난 시간?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뭐 궁합 같은 거 보시려는 거겠지. 옛날 어른들 자식들 결혼시키기 전에 그런 거 한 번씩은 다 해보잖아. 별거 아니야. 아무리 별거 아니라 그래도 나는 기분이 좀 그런데. 나는 궁합 같은 거 절대 안 믿어. 어차피 그런 건 다 미신이잖아. 글쎄, 나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우리 엄마가 워낙 옛날 사람이라 궁합이니 사주니 관상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믿으시는 편이거든. 오빠가 어머님한테 궁합 보지 마시라고 말씀 좀 드리면 안 돼?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찝찝하고 불쾌하잖아. 엄마가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게다가 안 좋게 나올 게 뭐 있겠나? 우리들이 이렇게 잘 맞는데 우리 완전 찰떡 궁합이잖아.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궁합 얘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이 결혼 이대로 진행해도 될지 모르겠어. 네?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 글쎄, 내가 아는 점쟁이한테 너희 둘 사주를 넣고 궁합을 좀 봐달라고 했거든. 근데 점쟁이 말이 둘이 결혼시키지 말라네. 궁합이 너무 안 좋대. 이런 소리 듣고 찝찝해서 어떻게 내 아들 결혼을 시키겠니? 궁합은 원래 너무 좋아도 안 좋은 거래요. 그냥 한 70점 정도가 제일 잘 맞는 최고의 궁합이라고 그러던데. 아유, 그 정도면 내가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지. 왜? 그럼 뭔데? 뭐가 많이 안 좋대? 그래, 둘이 아주 상극이란다. 절대로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이 만난 거라고. 에이,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엄마, 난 그런 거 안 믿어.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믿는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난 아니야. 궁합이 그렇게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이유라니. 또 뭐가 있어? 당사자 면전에 대고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여자친구 사주가 워낙 안 좋댄다. 팔자가 드세대. 네? 제 사주가요? 그래. 남편 망하게 할 사주라는데 그런 소리 듣고 널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이니? 난 무섭다 얘. 전 올 것이 왔다 싶었습니다. 행복을 목전에 두고 어린 시절부터 지겹게 들어온 그놈의 사주팔자가 또 제 발목을 잡다니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깟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가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전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그런데 사주팔자니 궁합이니 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에겐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헛소리일 뿐이지만 그걸 믿는 사람에겐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일, 절대자의 예언 같은 거잖아요. 예비 어머니는 점쟁이 말을 아주 철석같이 믿으시더라고요. 제 사주 때문에 당신 아들한테 당장 뭔 일이라도 날 것처럼 펄쩍 뛰며 반대를 하시더군요. 옛날 어른들 말 안 들어서 좋을 거 없어. 사주팔자 그거 절대 무시할 게 못 된다니까. 아들, 엄마 말 듣고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그래도 점쟁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전 이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했죠. 어머니는 그 연세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배움도 깊으신데 어머니처럼 이지적인 분이 왜 그런 얘기를 믿으세요? 뭐? 내가 이지적이라고? 결혼 반대한다니까 너 괜히 아부작전 펼치는 거냐? 갑자기 웬 칭찬?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얼마나 지적이고 고상한 이미지신데요. 근데 그런 어머님이 고작 궁합 때문에 아들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결혼 찬성할 수가 없어. 점쟁이가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어머니, 그런 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점쟁이 말에 그렇게 휘둘리시면 안 돼요. 특히나 어머니같이 똑똑하고 판단력 좋으신 분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쉽게 믿으시면 안 되죠. 그래, 엄마. 그거 다 장사 속이야. 점쟁이가 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떠들겠어. 소영이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진짜 착하고 바르고 나를 발전시켜줄 좋은 아내감이야, 엄마. 우리 아들 잘 살게 아들 말을 믿어야지. 무슨 점쟁이 말을 믿어. 맞아요, 어머니. 저는 교회 다녀서 그런 점쟁이 말은 절대 안 믿거든요. 어머님이 전 걱정되시면 제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오빠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요. 아유, 그래도 영 찝찝한데. 엄마 아들은 우리 소영이 아니면 장가 안 갈 거야. 소영이는 내가 세상에서 엄마 다음으로 사랑하는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허락해줘요. 그 후로도 계속 남편이 시어머니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우리 둘은 무사히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소영아, 결혼 허락받느라 마음고생 많았지? 오빠가 살면서 두고두고 보상해줄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오빠가 나 믿어주고 어머니 반대도 무릅쓰고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하자. 세상 점쟁이들은 전부 다 저랑 원수라도 진 걸까요? 어린 시절 저보고 팔자가 세다고 했던 동네 할머니부터 예비 시어머니 단골 점쟁이까지요. 저는 점쟁이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신혼 초에는 이보다 더 완벽한 결혼 생활은 없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많이 행복했죠. 여보, 나 퇴근했어. 뭐야? 우리 자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우리 마누라 보고 싶어서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왔지. 하루 종일 나 보고 싶었어? 그럼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달려오고 싶은 거 겨우 참았다니까. 아이, 뭐야. 정말 달달하다 못해 꿀이 뚝뚝 흘러 넘칠 정도로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었죠. 그런데 멀지 않아 결혼이라는 성 위에 견고하게 쌓아 올린 행복의 탑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문제의 시작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였어요. 여보, 나 오늘 회사 그만뒀다? 당연히 저는 안 믿었죠. 왜? 나 보고 싶어서 집에만 있으려고? 농담 아니야. 나 진짜로 회사 관뒀다니까. 정말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 가정의 가장이 잘 다니던 멀쩡한 회사를 아내와 한마디 상의 없이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장난꾸러기 남편이 또 장난을 치는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퇴사를 해버린 겁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짚었던 거죠.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 사표를 냈다고? 대체 왜? 그 좋은 회사를 왜 관둬?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월급쟁이에서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아기 낳아 키울래? 월급 갚고는 답이 없어. 요즘은 자영업이 대세라니까. 그리고 나도 더 늦기 전에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요즘 망하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해? 난 반대야. 너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남편 길을 그렇게 죽이고 싶냐? 이러니 무슨 일이 잘 되겠어. 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빠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나만 믿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전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께 사업 자금까지 빌려서 가게를 차리더군요. 처음 시작한 건 카페였어요. 요즘 사람들 커피는 워낙 많이 마시니까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근처 카페들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꽉꽉 들어차는 데 반해 이상하게도 저희 카페에는 손님 한 명 없이 파리만 날리는 겁니다. 결국 1년을 못 버티고 카페의 문을 닫은 남편의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은 치킨집이었습니다. 치킨은 진짜 대박 아이템이야. 우리나라 사람치고 치킨 싫어하는 사람들 없잖아. 이건 망할 수가 없다니까. 남편은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우리가 치킨집을 오픈하자마자 조류 독감이 터지더니 닭고기 값이 급등하면서 치킨집 운영이 어려워지더군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 집 치킨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있던 몇몇 단골들도 모두 떨어져 나가고 치킨집 역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여보, 이제 사업 그만해. 내가 말했잖아.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되겠냐? 나 될 때까지 해볼 거야.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 알아? 다음 달 생활비도 없다고. 아무리 봐도 오빠는 장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 인생은 3-4번 아니냐. 이번 아이템은 꼭 대박 칠 것 같아.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또 뭘 하려고? 반찬 가게. 뭐? 반찬은 누가 만드는데? 뭐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야지. 요즘 여자들 음식하는 거 워낙 싫어해서 반찬 가게는 절대 안 망한다고 하더라. 남편의 성화에 시어머니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물심양면으로 가게 일을 도왔지만 남편의 세 번째 사업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연속 3번을 실패하고 나니까 시어머니마저 더 이상은 남편을 밀어주지 못하고 손절하시더군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나요? 뭐라나요? 이제 우리 어떡해. 빚만 잔뜩 졌어. 시끄러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장사 다 망한 게 나 때문이라는 말이야? 남편을 믿어주진 못하고 사사건건 안 된다 안 된다. 입방정 떨어대니 무슨 일이 잘 되겠냐? 재수가 없으려니 원. 뭐라고? 재수가 없어? 지금 말 다 했어? 너 재수 없는 거 맞잖아. 너 사주가 남자 망하게 하는 사주라며. 아이씨,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했어. 이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닌데. 삼진 아웃도 아니고 연속 3번에 걸친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남편은 사업 실패의 원인을 모두 저에게로 돌리더군요.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시리에 빠진 남편의 마음부터 다독였죠. 오빠, 우리 결혼 전을 생각해봐. 어머님이 나 사주팔자가 안 좋다고 결혼 반대하실 때 오빠 뭐라고 했어? 오빠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아? 내가 그랬나? 그래.
그래서 그때 내가 결심했다고. 내 편 들어주는 이 남자랑 끝까지 가자. 나 오빠 정말 사랑해.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오빠가 너무 힘들어서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서로 상처 주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자. 오빠 힘든 거 잘 알지만 우리 사랑으로 힘든 시기 잘 이겨내보자. 어? 다행히 남편은 제 말에 수긍하고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원망도 거둬들이는 것 같더군요. 저는 빚을 갚고 시리에 빠진 남편도 일으키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우리 가정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아는 사람의 소개로 보험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벌어오는 얼마간의 수입으로 남편과 저는 겨우겨우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보험 영업 때문에 일이 바빠지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백수건달이 된 남편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나갈 때 멀쩡했던 집안이 퇴근해서 돌아오 보면 위치나 방향이 이상하게 조금씩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침대 머리 방향이나 식탁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커튼이 뜯어져 있던 적도 있었고 본 적 없던 거울이 갑자기 달려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빠, 이 거울 뭐야? 오빠가 여기 달아놨어? 현관 왼쪽에 거울 달면 재물 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뭐? 그럼 침대 위치 바꾼 것도 그런 것 때문이야? 머리를 창문 쪽으로 두고 자야 돈이 들어온다네. 그럼 커튼은 왜?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쳐놓으면 돈줄이 막힌대. 뭐야? 나 출근한 동안 집에서 풍수지리 공부라도 한 거야? 워낙 되는 일이 없으니까 뭐라도 좀 바꿔보려고 발악하는 거지 뭐. 오빠 심정은 알겠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침대 머리 바꾸고 커튼 뜯어낸다고 돈 들어오는 거 아니라는 거 오빠도 잘 알잖아. 조금만 참으면 우리한테도 곧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럴까? 그래. 그러지 말고 일자리라도 좀 알아봐. 자격증 공부를 좀 하든가. 그래, 그래야지.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백수로 지낼 수 없지. 너한테 미안하고. 그러나 남편의 결심은 그때뿐이었고 남편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미신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야 할 음식부터 속옷 색깔까지 무당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저한테도 강요를 하는데 대체 어디까지 맞장구를 쳐줘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빨래를 하려고 빨랫감들을 세탁기에 넣고 있었는데 남편 속옷 안에서 뭔가가 바스락거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속옷을 얼른 뒤집어 살펴보니 남편 속옷 안쪽에 부적이 담긴 작은 주머니가 꿰매져 있는 겁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부적을 남편 속옷 안에 집어넣은 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오빠, 이거 뭐야? 그런데 남편이 제 손에 든 부적 주머니를 보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야, 그거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건데 왜 네 마음대로 떼냐? 빨래하려다가 이상한 게 붙어 있길래 떼본 것 뿐이야. 이게 대체 뭔데 그래? 보면 몰라? 부적이잖아. 에이씨, 다 망했네. 절대로 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누가? 어머니가? 아니, 선녀보살이. 뭐? 선녀보살? 그게 누군데? 오빠 설마 지금 무당한테 다녀왔다는 거야? 그래, 진짜 용하다고 해서 다녀왔는데 그 무당 정말 신통하더라고. 팬티 안에 부적 넣으면 기운도 솟고 활력이 넘칠 거라고 하더니 요즘 정말 기운이 불끈 나는 것 같아. 머리도 맑아진 것 같고. 그래서
오빠 기운 나라고 무당이 팬티 안에다가 직접 바느질까지 해줬니? 뭐래? 아니야. 바느질은 내가 한 거야. 바늘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바느질을 했다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너는 제발 남편 말 좀 믿어라.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 오늘부터 각방 써야 될 것 같아. 뭐 때문에? 무당이 각방 쓰라고 그러디? 그래. 네가 기가 너무 세서 남자 기운을 찍어 누른다잖아. 내 기가 좀 차올라올 때까지 거리 두기하고 멀리 떨어지라던데? 말도 안 돼. 그럼 오빤 무당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무당 말만 들으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지? 미안하지만 그거 다 헛소리야. 제발 오빠 인생 좀 주체적으로 살아봐. 넌 한 번이라도 군말 없이 내 말대로 좀 따라주면 안 되겠냐? 뭐? 끝끝내 남편 이겨먹으면서 하나에서 10까지 네 말이 맞다고 빡빡 우겨야겠냐고. 네가 남편 하는 일에 자꾸 초를 치니까 내가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알아? 무당 말대로 하면 나도 안 망하고 잘 될 수 있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해? 오빠, 이성적으로 생각해. 지금 무당한테 완전히 홀린 것 같은데 정신 차리라고. 무당이 오빠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말리고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이혼하겠다 협박까지 해봤지만 남편의 맹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집에는 몰래 숨겨놓던 부적들도 이제는 아주 대놓고 여기저기 붙이기 시작하더군요. 현관이나 화장실, 심지어 제 베개 밑에까지 부적을 붙여놓고 손도 못 대게 하는 통에 부부싸움도 여러 번 했죠. 게다가 점집에 가는 횟수도 점점 늘어서 일주일에 2-3번은 무당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무당한테 완전히 넘어가서 눈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점집을 동네 슈퍼마켓보다 더 뻔질나게 드나드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오빠, 무당집 좀 그만 드나들어.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는 건 너무 심하잖아. 모르는 소리 마. 보살님이 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어떨 땐 당신보다 더 편할 때도 있다니까. 무당이 정신과 의사나 카운슬러 같은 역할을 한다더니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인가 봐. 그게 아니라 무당은 오빠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주니까 그런 거겠지. 뭐라고? 그렇잖아. 사업이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 철치부심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당은 원인을 자기 안에서 안 찾고 남 탓을 하잖아. 나쁜 기운이 껴서 그렇다. 침대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다. 속옷 색깔을 안 맞는 걸로 입어서 그렇다. 근데 솔직히 오빠 사업 망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은 아니잖아. 그럼 내가 사업 다 말아먹은 이유가 뭔데? 솔직히 너무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한 탓이지 뭐. 장사라는 거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닌데 너무 즉흥적으로 그냥 회사 때려치우고 기분 내키는 대로 시작해버린 게 문제인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내 성공과 실패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니까. 말도 안 돼. 그러지 말고 당신도 선녀보살 한번 만나봐. 생각이 바뀔 거야. 내 말이 맞다는 거 이해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남편이 다닌다는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무당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무당을 직접 만나서 내 남편 흔들지 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남편이 저더러 무당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미신으로부터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남편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는데요. 무당집은 의외로
평범한 곳에 있더군요. 낡은 다세대 빌라 2층에 간판도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세요? 여기가 선녀보살 신당인가요? 잠시 후 무당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저는 무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이라는 여자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많아야 30대 초반,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듯 흰 피부와 가늘고 예쁜 손을 가진 젊은 여자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무당은 이미 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매섭게 말을 쏘아붙이는데 소름이 오싹 끼치더라고요. 네가 박석훈이 마누라구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말하면 너 내 말 믿을래? 네? 너 어차피 내 말 안 믿을 거잖아. 너는 의심병이 들렸어. 네가 자꾸 남편을 못 믿고 의심을 하니까 네 남편이 좋은 기운을 못 받는 거야. 알아? 저기요. 전 지금 여기 전 보러 온 거 아니고요. 좀 따져 물으려고 온 거예요. 속옷 색깔부터 부부 사이까지 전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신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허허, 무엄하다. 지금 감히 신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다는 것이야? 장군 신이시다. 너 같은 게 함부로 입에 올릴 뿐이 아니야. 글쎄요, 전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냥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앞으로 우리 남편 박석훈 씨가 여기 찾아와도 전 봐주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요. 자꾸 이상한 소리해서 사람 조종하려고 들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하, 당돌하네. 진짜 듣던 대로 보통은 넘는 여자구만. 뭐요? 그런 얘기는 당신 남편한테나 하면 될 일이지. 왜 여길 찾아와서 난리야? 당신 남편이 점집에 못 오게 네가 확실하게 단속하면 되잖아. 그건 남편이 네 생각대로 안 움직여지지? 부부 사이에 정도 없고 애도 안 생기고 뭐래도 되는 일도 없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너한테 몽달 귀신이 붙어서 그래. 뭐라고요? 몽달 귀신? 그게 뭔데요? 장가 못 가고 한 맺혀 죽은 총각 귀신 말이야. 그게 너한테 딱 붙어 있어서 네 남편이 하는 일마다 방해를 받는 거라고. 그러니 무슨 일이 잘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몽달 귀신 원한이 너무 깊어서 나도 어떻게 못해. 네 남편 살리고 싶으면 네가 떨어져 나가는 수밖에 없다. 뭐래? 그럼 지금 이혼이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애초에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될 팔자야. 그 어떤 남자하고도 상극이라고. 몽달 귀신이 너 근처에 오는 남자는 가만두지를 않는다니까. 나더러 지금 그걸 믿으라고요? 너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 결국 네 남편 죽어. 그러니까 이 남자 살리고 싶으면 얼른 이혼해.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 남자들 신세 그만 망치고. 이봐요, 보살님. 나 교회 다니는 여자야. 나는 이런 얘기 절대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허튼 소리 그만하시고 내 남편한테도 쓸데없는 얘기 짓거리지 마. 알겠어? 무당의 기세에 눌릴 수 없어서 일부러 큰 소리 뻥뻥 치고 센 척했지만 무당집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식은땀까지 나더군요. 저한테 떼어내지도 못할 강력한 몽달 귀신이 붙었다니 정말 남편 장사가 전부 망했던 이유가 나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당집을 다녀온 뒤로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남편이 저한테 더욱더 거리를 두고 차갑게 대하는 겁니다. 손녀 보살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입을 꾹 닫고 대화를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한 저는 남편이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겉옷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안에서 놀라운 걸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오빠, 일어나봐. 왜 깨워? 이거 뭐야? 이 영수증들 다 뭐냐고. 뭔데 아침서부터 자는 사람 깨우고 난리야. 이거 봐. 순 밥 먹고 술 먹고 놀러 다닌 영수증들이잖아. 아주 전국 팔도 안 다닌 데가 없네. 누구랑 이렇게 놀러를 다녔어? 나 출근한 사이에 대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사업도 다 망하고 할 일도 없는데 집에 우두커니 뭐하고 있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속도 답답하니까 바람이나 좀 쐬러 다닌 거지. 지금 당신 사업하다 망해서 생긴 빚 때문에 한 달 이자만 얼만지 알아? 내가 보험 하나 팔려고 전화를 수십 통 수백 통 돌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달라고 발에 불나도록 쫓아다니는데 오빠는 한가하게 밥이나 먹으러 다닌다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난 그럼 밥도 못 먹냐? 누가 지금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래? 이 음식점 영수증들 좀 봐. 전부 유명한 맛집들 뿐이잖아. 게다가 딱 둘이서 먹은 금액이네. 누구랑 다닌 거야? 누구긴 누구야. 내 친구 동식이 몰라? 동식 오빠? 그럼 남자 둘이서 이렇게 밥 먹고 돌아다녔다는 말이야?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내가 거짓말을 왜 해? 진짜 동식이랑 먹었다니까. 오빠, 바람났구나. 뭐? 바람? 야, 너 사사건건 남편 무시하더니 이제 날 바람이나 피는 나쁜 놈으로 만드냐?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 의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점쟁이가 너랑 상극이라고 하지. 남자 마음 편하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잔소리만 해대니 도대체 어떤 남자랑 궁합이 맞겠냐 네가? 뭐야? 선녀보살이 오빠한테도 그 얘기를 해? 오빠랑 나랑 상극이라고? 이 여자 진짜 안 되겠네. 내가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날렸는데. 선녀보살이 무슨 잘못이라고 보살님 욕을 해. 일이 이렇게 된 건 전부 너 때문인 거 몰라? 뭐? 나 때문이라고? 그래. 너랑 나랑 같이 살면 나 되는 일 하나 없이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쫄딱 망할 거래. 게다가 너가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서 나 50도 되기 전에 단명할 거라네. 이런데도 내가 너랑 계속 살아야 되냐? 오빠는 진짜 그 무당 말을 믿어? 믿어. 결혼 전에 엄마가 둘이 궁합 안 좋다고 할 때 그때 엄마 말 듣고 관뒀어야 됐는데 너무 후회가 된다. 정신 차려. 오빠 지금 무당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궁합이니 뭐니 그런 거는 다 비과학적인 미신이잖아.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건 사실이잖아. 그게 다 너가 재수 없어서 그런 거라는데 내가 안 믿을 수가 있냐? 나한테서 좀 떨어져라. 이 재수 옴붙은 여자야. 제발 좀 꺼지라고. 남편은 저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모진 말들을 쏟아내고는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바람 얘기에 펄쩍 뛰며 억울해하는 걸 보니 외도를 한 것은 아닌 듯한데 괜히 생사람을 잡았나 후회도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무당 말만 믿고 저한테 재수 온 붙었다는 막말까지 해대는 남편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백수 건달 주제에 부인이 고생해서 어렵게 벌어오는 돈으로 유유자적 놀러 다닌 건 사실이니까 너무 얄밉고 화가 나더군요. 아니 지금 자기가 친구랑 맛집 투어나 다닐 땐가요? 그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3번이나 사업에 실패하고 본인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친구랑 밥 몇 번 먹은 거 가지고 내가 너무 사람을 몰아세웠나 싶어서 은근슬쩍 미안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어디야? 왜? 또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잔소리는. 그런 거 아니야. 오빠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내가 미안해, 오빠. 집에 들어와. 됐어.
이제 와서 사과가 다 무슨 소용이야.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갈라설 준비나 해. 오빠, 이혼만은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어? 내가 너 재수 옴 붙었다고 했냐 안 했냐? 너랑 같이 살면 나는 영원히 이 꼬라지로 살아야 된다고. 나도 사람처럼 살아보게. 제발 나 좀 놔줘라. 어? 저한테 싸한 촉이 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 겁니다. 뭐야, 오빠? 옆에 누구 있어? 또 뭔 소리야?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너 그 의심병 아직도 못 고쳤냐? 아니야, 분명히 옆에서 어떤 여자 말소리가 들렸는데? 여자는 뭔 여자? 괜히 트집 잡아서 이혼할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려는 수작인가 본데 안 통해. 암튼 나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잘 해보려 했던 남편과의 통화는 이렇게 안 좋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전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뭘 잘못 들은 건가? 무당이 몽달 귀신이 붙었네. 어쨌네 헛소리를 했던 터라 왠지 기분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만약 남편 옆에 정말 아무도 없었다면 제가 들은 그 여자 목소리는 대체 뭐였을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정신을 놓고 있던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주인공은 바로 남편 친구인 동식 오빠였어요. 오빠, 안녕하셨어요?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재수씨 잘 지내시죠? 별일 없나 해서 안부차 전화했어요. 별일 없죠. 오빠, 우리 석훈 오빠랑 요즘 자주 만나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밖에서만 만나지 말고 집에도 좀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예? 나 석훈이랑 만난 지 몇 달 됐는데 요즘 바빠서 통 못 만났어요. 뭐라고요? 그게 진짜예요? 예, 석훈이가 그래요? 나랑 자주 만난다고? 이 자식, 또 뭔 사고 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제가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해버린 것 같네요. 재수씨,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잊어버리세요. 네, 제가 뭔가 착각을 한 건가 봐요. 동식 오빠가 아니라 다른 이름을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뭐.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고 있던 건가요? 와, 이 몹쓸 인간. 바람난 게 틀림없네. 일단 증거부터 잡으러 가야 할 텐데 어디서 증거를 잡아야 되지? 그런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너무 혼란스러운 와중에 남편의 친구가 저에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근데 재수씨, 혹시 신내림 받으셨어요? 저는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멍한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남편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신내림을 왜 받아요? 지금 동창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석훈이 와이프가 신내림 받고 점집 오픈했다고. 아니요. 신내림 같은 거 전 절대 안 받았어요. 대체 그런 소문이 왜 퍼진 거예요? 석훈이가 동창들한테 전화를 쫙 돌렸더라고요. 용한 점쟁이 소개시켜 줄 테니까 점 보러 오라고. 자기가 싸게 해줄 수 있다고 영업을 엄청 하고 있나 봐요. 네? 뭐라고요? 그리고 재수 씨한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석훈이가 웬 한복 입은 여자랑 같이 다니는 걸 봤다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재수 씨인 줄 알았죠. 한복 입은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가 막혀. 이제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겠네. 고마워요, 동식 오빠. 재수 씨, 괜찮아요? 제가 괜한 말 한 거 아니죠? 그럼요. 이런 일일수록 제가 알아야죠. 전화 줘서 고마워요. 남편 친구와 전화 통화를 마친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요. 아까 그 여자 목소리 설마 했는데 선녀보살이었네. 이 인간들 다 죽었어. 저는 남편을 잡으러 선녀보살 신당으로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당 앞에 도착하니 용기가 없어지더라고요. 과연 남편이 이 안에 정말 있을지 확신도 없었고, 또 제가 남편이랑 무당 두 사람을 상대로 잘 싸울 수 있을까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신당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며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집 문이 열리더니 웬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군요. 뭐예요? 전 보러 온 손님인가? 네? 네. 아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딱한 듯 한마디 하시더군요. 젊은 사람이 무슨 고민이 깊어서 무당집을 찾아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딴 데 알아봐요. 저 무당 순엉터리야. 예? 왜요? 무당은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지 않어? 근데 저 집에서 향냄새 나는 꼴을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그래요? 게다가 저 무당 남자친구도 있는 것 같아. 어떤 남자가 저 집을 매일같이 뻔질나게 드나든다고. 지성 드리는데 온 정성을 쏟아도 기도발이 먹힐까 말까 할 텐데 매일같이 남자나 집으로 불러들이고 둘이서 뭐 시켜먹고 놀러나 다니는데 점이 맞기나 하겠냐고. 그냥 괜히 밤낮으로 방울이나 흔들어대고 말이야. 나도 바로 앞집이 무당집이라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야. 시끄럽지, 모르는 사람들 들락거려서 신경 쓰이지. 혹시 잡기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괜히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주택가 한가운데서 무당집 영업을 해도 되나 몰라. 참 내가 말이 너무 길었지? 암튼 지금 들어가 봐야 소용없으니까 돌아가요. 왜요? 지금 안에 사람 없어요? 아니, 남자 들어갔거든. 내가 말한 그 남자. 에휴, 남자가 어디 여자가 없어서 무당이랑 사겨? 안 그래? 아주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선녀보살 신당의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저 문 안에 목표물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안에서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연히 선녀보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전 보러 오셨어요? 무당이 빼꼼히 문을 열길래 저는 거칠게 문을 열고 밀고 들어갔죠. 나다 왜? 너가 모시는 장군신이 내가 찾아올 거란 건 안 알려줬나 보지? 어머머, 이 여자가 왜 이래? 왜 남의 영업집에 쳐들어오고 난리야? 영업집? 너 말 잘했다. 안 그래도 이놈의 선녀보살 신당 내가 구청에다 신고했으니 그리 알아. 조만간 방 빼야 될걸? 신고? 내가 뭘 어쨌다고? 다세대 주택을 주거 이외의 상업시설로 이용하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는 건지 몰랐어? 너 신고 안 하고 이런 짓 하면 불법 영업이야. 알아?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이래? 왜 남의 밥그릇을 깨뜨리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의 가정 깨려고 드는 게 누군데? 저 방 안에 누가 숨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숨어있긴 누가 숨어있어? 그 방은 신성한 기도실이야.
들어가면 장군님이 노하신다. 웃기시네. 신성한 기도실에 불륜남 숨기는 건 너희 장군님이 괜찮다고 하니? 저는 무당의 말을 비웃으며 거칠게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박석훈, 숨어있는 거 다 아니까 빨리 나와. 남편은 작은 방 옷장 속에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나오더군요. 여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왜? 네 여자친구만 무당인 줄 알았어? 네 마누라도 반 무당이야. 여보, 미안해.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해? 바람난 거 또 아니라고 우겨보시지? 이래도 불륜이 아니니? 나 참, 어디 여자가 없어서 무당하고 바람이 나냐? 그게 다른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뭘 해도 안 되고 너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서 신발 좀 받아보려고 그런 거지. 변명을 하려면 좀 그럴듯한 변명을 좀 해봐. 그게 불륜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 누가 정당화한대? 석훈 씨는 당신한테 지쳤어. 당신이랑 그만 살고 싶어 한다고. 아, 그래서 나 떨어뜨리려고 몽달 귀신이 붙어서 재수가 없다는 엉터리 점괘를 풀었냐? 그래, 너 떨어뜨리려고 장군님 입 좀 빌렸다 왜? 알았으면 얼른 석훈 씨한테서 떨어져. 석훈 씨도 너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대. 이 여자 말이 맞아? 오빠도 같은 생각인 거야? 나 말고 이 여자랑 살겠다는 거지? 네가 매사에 남자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건 사실이잖아. 게다가 너 만나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나도 너무 힘들었어. 저는 끝까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 무당의 멱살을 잡아 있는 힘껏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죠. 그러자 무당이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대더니 과일이며 사탕 같은 것들이 차려져 있는 제사상 앞으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열받아서 눈 돌아간 무당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저에게 마구 던지며 악다구니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감히 장군님 상을 엎어? 천벌을 받을 것이야. 천하의 나쁜 것. 이봐요 보살님,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엎은 거 아니고 당신이 엎은 거잖아. 그리고 엉터리 점사 남발하면서 장군님 이름 그렇게 팔고 다녀도 괜찮아? 천벌은 네가 받을 것 같은데? 뭐야? 그렇잖아. 신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무당이라는 사람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엉터리로 사람 운명이나 조작하고 혹세 무민하고 말이야. 게다가 항상 몸가짐 정갈하게 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될 시간에 남의 남편이나 꼬드겨서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는데 장군신이 아무 말도 안 하시든? 내가 기도를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이 사람들아! 남의 남편 빼앗아서 내 가정 파탄내놓고 너희들은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냐? 걱정도 팔자네. 내가 우리 장군님한테 허락 다 받아놨어, 이 여자야. 우리 둘이 살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찰떡궁합에 자자손손 부귀영화 누릴 거라고 장군신이 말씀하시더라. 그래, 너희 둘이 살면 뭐가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나도 더 이상 지저분하게 너희들이랑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해. 재산이야 어차피 분할할 것도 없고 둘 다 위자료나 두둑하게 준비해야 될 거야. 상간녀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걸어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깔끔하게 갈라섰습니다. 상간녀인 선녀보살에게도 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따로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간통죄가 없어져서 두 인간들 콩밥을 못 먹인 건 억울했지만 법적으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냈기 때문에 후회는 없더라고요. 게다가 무당의 선녀보살 신당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해서
선녀보살은 엄청난 과태료를 물고 더 이상 무당집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고 나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재판이 잘 마무리되고 법정을 나서려는데 뜻밖의 인물이 따라와서 절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죠. 독하다 독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니? 네?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막말로 그 여자랑 살림을 차렸냐, 차식을 받냐. 남자가 살면서 바람 한두 번 피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줘야지. 너처럼 이렇게 위자료까지 싹 받아 챙기고 사람을 개털 만드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니, 원래 저 싫어하셨잖아요. 둘이 궁합 안 좋다고. 어머니 뜻대로 저희들 완전히 갈라섰는데 왜 속상해하세요? 재수없는 며느리 떨어져 나갔으니 이제 아드님 잘 풀릴 일만 남았네요.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아무리 네 팔자가 안 좋아도 무당 팔자만 하겠냐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무당을 며느리로 들이게 된 건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낸다. 왜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궁합이니 사주팔자니 새 며느리랑 둘이 마주 앉아서 실컷 상담하세요. 어머니 새 며느리 그게 전공 분야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무당에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마지막 할 말을 시원하게 날리고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내가 너처럼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당은 아니지만 너희들 앞날은 훤히 다 보여. 너희 두 사람 절대로 행복하게 못 살 거야. 돈도 다 날리고 서로 원망하면서 피 터지게 싸울 거야. 그리고 너희 둘이 눈 맞은 걸 매일매일 후회하고 괴로워할걸?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니들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법이거든. 앞으로 잘해봐. 이렇게 저는 암울하고 지저분했던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깔끔하게 청산하고 위자료도 남편과 상간녀에게 더블로 받아서 화려하게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5년도 더 된 일이네요. 저는 여전히 보험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제 신변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재혼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새 신랑은 보험 계약을 하다 만난 고객인데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에 성격도 다정다감해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만나고 나서 신랑 사업이 점점 더 잘 된다더라고요. 이걸로 제 사주팔자 얘기가 완전히 틀렸다는 건 증명이 된 셈이죠. 팔자가 세고 남자복 없다던 친정엄마 말씀부터 몽달 귀신이 붙어서 옆에 오는 남자들한테 해를 끼친다던 무당 얘기까지 말이에요. 역시 미신은 미신일 뿐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사주팔자니 궁합이니 그런 것 대신 제 운명은 제가 개척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바르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남편과 상간녀는 어떻게 됐을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알고 보니 선녀보살은 신내림을 제대로 받은 정식 무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서 어깨 너머로 본 거로 흉내나 내는 사입이었어요. 어쩐지 점사로 장난질이나 치는 것이 프로의식이 전혀 없다 싶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두 사람은 재혼을 하고 전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인연을 못 버티고 깨졌다고 하더군요. 아마 신의 이름으로 남의 마음에 대몫을 박은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후의 소식은 저도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우여곡절의 굽이굽이 이런저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겠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의지대로 저만의 행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도 험난했던 제 인생 앞으로 꽃길만 가득하기를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